대략 35세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늘어나요. 1%씩.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될 만한 이유인데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육도 좋아지고 지방량도 줄어드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대표님, 그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물론 있죠.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그만큼 근력 손실도 많아지는데요. 대략 35세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년마다 대략 한 1% 정도씩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70세신 분은 그 35세부터 35년 동안 35% 정도의 근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근육 운동 안 하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은요, 지방은 늘어나요. 1%씩. 그러니 지방과 근육이 맞바꿔진 상황으로 몸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은 기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몸도 자세도 구부러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성인병들이 온갖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될 만한 이유인데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은행에 우리가 보통 예금하잖아요. 네. 바로 근력 운동이 그런 거예요.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요, 한 푼, 두 푼 근육을 몸에다 입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운동을 안 하시면은요, 이 예금했던 근육이 목돈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큰 수술하실 때 근력이 떨어지시면 수술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좀 예금해 놓다가 그럴 때 목돈으로 나가듯이 이제 체력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을 해서 예금하듯이 근력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보험 같은 거예요. 내 미래에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요, 사실은 바로 근육을 모아 놓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 혹시 운동도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좀 독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나에게 맞는 최적의 운동 강도라는 게 좀 있나요? 있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을 매일 하시게 되면요, 근육이 기본적으로 손상되고 피로해진 상태를 재건하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몸의 염증 수치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매일 하면 독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오히려 하루 걸러 한 번 정도씩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 나는 근력 운동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약해서 많이 못 하는데 매일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요, 원래 근력 운동은요,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살 대학생과 70살 되신 분이 서로 똑같은 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에서 강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70살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힘든 정도의 체력의 근력을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근력이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지만이 좋아지는 것이지, 낮은 강도로만 하면 유산소 운동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정도로는 근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준비 운동, 웜업이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자마자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근력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들 많으시니까 완전히 수면에서 깬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대신에 아침에 하시거나 저녁에 하시는 건 관계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좀 키워야 될 이런 부위 같은 게 좀 있나요? 다리죠. 다리입니다. 다리. 왜냐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걷지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상체는 사실 일단 걷기라도 하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먼저 근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허리 근력을 높여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다리 근력 운동, 그다음에 허리 근력, 그다음에 심부 근육. 심부 근육은 신랑 신부 아니고요. 심부예요. 그 심장 아닙니다. 심장도 아니고요. 중심이 되는 심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준점이 되는 척추를 중심으로 한 몸의 부위 운동이에요. 그 부위가 좋아지면, 달리 말하면 그 부위를 감싸는 게 코어거든요. 복부와 허리거든요. 여기가 좋아지면 사지가 다 움직임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리 근력 운동, 심부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나에게 가장 최적의 운동 강도를 찾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보통 이제 중년 이후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MC님 여기 한번 경동맥을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요? 네. 짚어보면은요, 10초에 보통 평균적으로요 9번에서 14번 정도 뛰어요. 정상인은요.
운동을 하면 이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심박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심박수를 높여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걷거나 뛰면 높아지겠죠. 이 목표량이 얼마나 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동맥의 그 심박수 숫자에 약 2배 정도 뛰는 정도면 근육도 좋아지고 지방량도 줄어드는 아주 좋은 중강도 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번 뛴다 그러면 18번 정도 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9번 뛰었어요. 자, 이제 집에서 뛰었어요. 그럼 밖에서 걸어요. 한 5분 10분 걸어요. 딱 봤더니 12번 뛰어요. 아직 18번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더 빨리 좀 해요. 또 5분 있다 하면 재봤더니 16번.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되겠다. 5분 정도 더 빨리 걸었어요. 23번. 너무 빠르게 좀 속도 줄이자. 18번. 네. 그럼 내가 걷는 속도를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구나. 근력 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의 심박수에 대략 한 1.5배 정도, 9번이면 한 14번 정도도 괜찮고요. 또는 18번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운동하셔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거 경동맥 측정이 굉장히 간편하고 좋네요. 간편하고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다들 심박시계 차고서 이걸 보는데 굳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한의원에서 이거제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게 심장에서 가까운 쪽이 훨씬 더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혹시 그 중장년층이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운동 좀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제자리 걷기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제자리 걷기. 네, 밖에 나가지도 않고 러닝머신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제자리 걷기 하는데 맨발이나 양말을 신는 것보다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실내 운동화를 신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바닥이 아프거나 관절에도 무리가 없겠죠. 통증이 없으니까요. 충격 완화로 인해서 걷기를 대략 아까 말한 10분 정도 웜업 정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푸시업을 하면 돼요. 힘들면은 무릎을 대고 하세요. 방석 대고서 무릎 대고서 하세요. 어느 정도? 대략 한 30초 정도. 그 다음에 일어나서 스쿼트 하세요. 30초. 그 다음에 런지 하세요. 30초. 그 다음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인데 그냥 하지 마시고 다리를 의자에 올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은 상태에서 크런치라고 그러죠. 30초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플랭크 하시죠. 힘들면 무릎 대고 하세요. 이때요. 30초. 이렇게 5가지만 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쉬세요. 30초. 다시 이제 2세트 하셔도 되고 또 30초 쉬고 또 2세트, 3세트. 이렇게 하셔도 너무 좋죠. 이게 잘 되면은 1분으로 늘려나가면 되고 주 3회 정도 하시면 아주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혹시 뭐 좀 특별한 기구 없이 제자리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운동이 좀 있나요? 저는 이제 기구 없이 하는 운동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상체 근력 운동이고 그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푸시업과 스쿼트만 2가지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시업 10번, 그다음에 스쿼트 10번, 다시 푸시업 10번, 스쿼트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을 채운다는 방식으로 대신에 쉬엄쉬엄 하는 거죠. 스쿼트 10번 하고 그다음에 푸시업 10번 해요. 그다음에 쉬는 거예요. 다시 또 스쿼트 10번, 그다음에 푸시업 10번 이렇게 하면 5세트 되잖아요. 이 2가지 운동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맨몸 운동, 그야말로 한평 운동이죠. 그거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시 뭐 스트레칭만 잘해도 뭐 운동 뭐 개운하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트레칭 좀 잘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웜업을 반드시 하셔서 걷기나 또는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걸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칭이란 말 자체가 늘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이완한다. 그냥 막 이완하면은요, 여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이 팔꿈치 인대 일어나고 어깨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 노란색 고무줄 아시죠? 이거를 여름에 어디 밖에 집 앞 바깥에 던져 놓으세요. 뜨거운 여름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당겨보세요. 아주 유연해지죠. 영하 20도 되는 날 추운 날 바깥에 던져 놓고서 다음 날 당겨보세요. 끊어져 버리셔요. 인대가 바로 고무줄과 똑같아요. 그래서 열이 많으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거고요. 열이 없으면 짧아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웜업을 통해서 몸에 열을 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팔다리를 쭉쭉 늘려나가세요. 목부터 스트레칭하고 어깨 스트레칭하고 팔다리 쭉 펴주고 마지막에 다리까지 이어서 하는 거. 약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장인들 오랜 기간 좀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거북목이나 구분 등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좀 간단한 자세 교정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몇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하는 것과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책상에 앉으면 실제적으로 모니터나 이 자판들이 낮으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걸 이제 될 수 있는 보드 같은 게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치대 같은 걸 넣은 다음에 좀 모니터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시선을 높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TV가 천정에 있어요. 천정이요? 그러니까 벽인데 벽 위에 끝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선 때문에, 목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손이 닿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천정에 닿아 있는 정도로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목의 건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계속 목과 어깨를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좋아요. 예. 왜냐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박수로 한번 딱 치세요. 그 다음에 팔을 벌리세요. 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와 등이 펴지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후 펴는 방법. 다시 모았다가 후 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많이 스트레칭 하시면 어깨와 등이 펴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허리, 무릎, 어깨 이런 통증으로 좀 운동하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 뭐 좋은 운동이 좀 있나요? 네. 통증이 있는 분들은 간단히 말하면 관절염이 생겼다는 얘기고 염증이 수치가 높아졌다는 거고 몸에 피로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은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픈데 오히려 운동. 뭐 사람들 그래요. 아니 뭐든지 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만병통치약이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만병통치약이 맞아요.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또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약이다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병원 가는 것보다 약 먹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운동이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인데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실제로 근육의 염증 수치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은요, 근력 운동을 늘리시면은 실제로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아픈 것을 이기고 나서 운동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아마 그렇게 운동 안 하시잖아요. 능동적으로 안 하시면 수동적으로 사실 관절염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죠? 병원 가면 도수치료실 가면 막 당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스스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픈 부위를 오히려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연 치료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에는 능동적 방법과 수동적 방법인데 수동적 방법은 내가 안에 누군가 내 팔다리를 잡아 당겨서 하는 방법이에요. 능동적 방법은 내가 하는 거죠. 둘 다 통증이 기반이 있긴 하지만은 병원에 굳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관절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운동을 통해서 개선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혹시 간단한 운동만으로 혈당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나요?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종아리 운동 같은 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는 앉아서도 종아리를 이렇게 발끝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서서도 할 수 있고요. 이건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생성되지 않는 곳이 유일한 부위가 바로 종아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운동을 했을 때 당이 필요로 요하잖아요. 종아리에서 못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있는 당을 끌어다 써서 종아리에서 분해해버려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당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종아리 운동 꾸준히 하셔서 혈당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치발 이렇게 운동하는. 네, 까치발. 까치발에서 걸어다닐 때도 까치발로 걸어다니시고 앉아있을 때도 끊임없이 까치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무물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정준호 트레이너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인데요.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사랑하는 30대 직장인의 고민인데요. 자,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는 크로스핏, 저녁에는 필라테스 또는 헬스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게 몸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 가끔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운동을 매일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자,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약간 그 건강염증처럼 매일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은 할 때 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은요, 운동이지만은요, 쉬는 것도 운동이고요, 먹는 것도 운동이에요, 자는 것도 운동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머지에 쉬고 자고 먹는 것도 운동만큼 비중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은 잘 먹고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좀 전에 아까 질문하신 그분은 약간 운동이 좀 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제가 과거에 운동선수 때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운동선수보다 더 많이 운동하시는 그런 일반인들이 너무 많으시고 부상을 당하는데요. 이것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부상을 당하는 거니까 오히려 운동량을 좀 줄이고 운동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도 운동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은 또 새벽에 운동하시니까 워밍업 좀 하시고서 하시면 좀 부상도 좀 줄어들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밤에 또 몇 시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뭐 새벽 1시 주무시고서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잠도 충분히 주무셔서, 어떤 때는 잠이 운동보다 더 중요한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잠을 좀 줄이고더라도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강에는요, 균형이 중요해요. 내가 늘 안 자고 운동이 중요해서 운동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요. 아니면 잠이 중요하니까 잠만 자고 운동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과 수면과 식사를 균형적으로 잘 살펴가면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께 한번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운동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체육학 그 학생들 대학에서 가르칠 때 첫 수업이 항상 주제가 뭐냐면 움직임과 건강입니다. 움직임이 바로 운동인데 우리는 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죠. 손으로 밥 먹죠. 다시 손으로 이를 닦죠. 옷을 갈아입을 때 어깨를 사용하죠. 걸어 나오죠. 우리는 다 신체 활동 중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근육이고 또 건강한 관절이에요. 그걸 너무 안 하니까 사실은 운동을 따로 엑스트라로 하는 건데 과거의 사람들은 따로 운동 안 하고서 이렇게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었겠죠. 그래서 운동을 좀 다르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움직여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나의 특정된 어떤 종목으로 보지 않고 저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저의 건강과 운동을 유지하는 길인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몸의 움직임, 건강, 그리고 삶이 바로 내 운동과 건강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스타 트레이너이신 정주호 대표님을 모시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